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가 시내버스에 달린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벌이고 있는 주정차 단속 노선을 22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 대전시가 이 지금 시내버스에 탑재하는 주정차 단속 방법, 이건 이제 이글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2008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3개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15개 노선에다가 이 카메라를 탑재한 시내버스 4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오는 10월부터는 22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단속 노선도 일부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대전시가 이 시내버스 업체하고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심한 구간을 조사를 해서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 노선을 조정했는데 불법 주정차가 심한 13개 노선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급행 2번을 비롯해서 이 9개 노선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급행 3번과 108번, 211번에서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탑재형 카메라 단속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에 장비 이설을 마친 뒤에 다음 달 예고 운행한 뒤에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속 구간이 대전 대부분의 버스 노선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91개 노선이고요. 지선도로를 포함해서 22개 노선을 이제 상시 단속하기 때문에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제히 단속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3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그동안에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 시내버스 운행에 좀 지장을 준 왕복 2차로가 일부 포함돼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 속도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시내버스로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현재 단속 시스템은 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첫 번째 배차된 버스가 위반 차량을 찍고 가면은 두 번째 배차된 버스가 아니라 약 시간적으로 28분 차이를 둔 이 세 번째 배차된 버스가 찍었을 경우에 이제 단속되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그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버스 사이 한 20분 정도 불법 주정차를 해도 단속이 되지 않는 이것을 이제 악용할 소지가 있다 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앞버스가 찍고 간 다음에 바로 다음 버스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일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애청자들이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 탈주한 그 특수관광범이 도주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주요 뉴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려했던 대로 이 성폭행범 김선영이가 도주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은 자수한 다음 날인 10일 오전 9시 반쯤에 대덕구 한 상가에 들어가서 혼자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침착한 대응이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성폭행범이 10일 오전 9시 반쯤에 이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나서 자수하기까지 5시 52분까지 한 8시간 정도를 지금 이 피해자하고 같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경찰이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피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스스로 어떤 성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서 피해 여성이 자수를 권유했던 것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성폭행범 같은 경우가 성적 선호 장애 그리고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튼 이 피해 여성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2, 제3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경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 치료감호소 직원들이 보다 좀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했더라면은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치료 중에 화장실 가겠다면서 수갑 해제를 요구했을 때 감시 직원들이 수갑을 풀어주고 병실 간이 침대에 앉아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이건 너무 허술한 근무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경찰 신고도 늦었던 것이 감호소 측은 달아난 지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미 그때는 멀리 달아난 상태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성범죄자가 대전 시내 거리를 활보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고요. 수많은 경찰력이 낭비됐지만은 또 하나는 결국 이 안일한 감시, 늑장 신고가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를 만든 셈이 된다. 이 부분은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전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 오는 18일 첫 삽을 뜬다면서요? 네, 사실 노후 산업하면은 대화공단 아니면 대전 산업단지가 떠오르는데요. 이 대전 산업단지의 주변 도로와 주차장 이런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재생 사업이 본격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날 기공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대략 한 2020년까지 여기 한 4,4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신문이죠.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대전 산단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 대전 산단이 1970년대 조성이 돼서 사실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90년부터 중반부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기반 시설이 노후되면서 정비가 좀 시급했고요. 결국 2009년도에 정부로부터 이 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첫 사업을 뜨게 되겠습니다.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 1,000억 정도를 들여서 자연녹지 한 99,000 평방미터를 개발하게 되고요. 한국전력공사도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배전선로를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30억 정도를 들여서 자원 재활용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고요. 도시공사도 한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행복주택 120가구를 건립할 계획인데 이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뜯어 고치고 하고 옮기고 다시 벌판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공단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다른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치르지 못한 충남 도민체전 수년에서 결국 예산에서 내년에 치르기로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에서 못 치렀으니까 건너뛰고 den박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계룡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일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계룡시에서 양보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서 치르고 후년에 계룡시에서 치르기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윈윈하는 선택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전 지역 초중고 학생 수가 4년 새 3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줄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 초등학생이 10만 3천 명이던 것이 8만 9천 명으로 14,400명이 줄었고요. 중학생이 11,000명, 고등학생이 5,500명이 줄어서 결국 23만 1,700명에서 20만 178명으로 3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소수에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에는 20만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9년쯤에는 18만 한 3천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의 송용길 원장이 엊그제 취임을 했는데요.
대전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개편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는 가운데서도 대전학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이 시민들 교육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네요. 뱃살 빼기 다들 관심이죠. 40대 중년들 되면 뭐 뱃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운동만으로는 10중 8구 실패한다. 식사량을 한 20% 정도 줄여야 한다. 이런 조언이 나왔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또 들으면 새로운 것이 또 이 뱃살입니다. 9급 공무원 이 40대 합격자가 작년보다 3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야 아버지가 9급 공무원 됐다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라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